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지훈입니다. 현재 미국은 제2차 한류 열풍이 다시금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강남 스타일 이후로 이 정도로 한국 문화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은 처음인 듯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미국에서 리나의 노래 아파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과 드라마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상치 못했던 김치볶음밥과 한국 소주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 제가 방문했던 레스토랑에서도 갑자기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인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리나의 아파트 노래와 관련이 깊은 듯합니다. 리나가 아파트를 발표한 직후 곧바로 미국 최고의 패션 잡지 중 하나인 포그 채널에 출연하여 김치볶음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사용된 고추는 바로 청양고추였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아마존에서 청양고추 검색어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지금 당장 청양고추를 미국으로 수출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김처럼 수출량이 너무 많아져서 한국 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 나쁜 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을 너무 많이 구매하여 한국의 김 가격을 올린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인기가 생기면 우르르 몰려가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리나가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까지 사실 미국에는 김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김치볶음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나가 이 방송에서 김치볶음밥을 정말 매력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그 요리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고향 음식을 소개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리나만이 특별하게 한국의 음식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리나는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미국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이라는 범주를 떠나서 리나가 소개한 이 음식이 너무나 새롭고 독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리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도 김치를 좋아하는 멤버로 유명했으며 김치찌개도 좋아한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김치찌개는 한국식 고깃찌개를 파는 미국 식당이 많아 비교적 알려져 있었지만 리나가 소개한 김치볶음밥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볶음밥이 미국에서 유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제 채널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차단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부탁을 들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치볶음밥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유를 분석하자면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보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맛과 조화라고들 합니다. 제가 검색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 사람들은 맛이나 조화보다도 식감 텍스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씹을 거리가 거의 없는 음식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연예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도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출연자가
음식에 텍스처가 없다며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텍스처는 바로 식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밥보다 빵을 더 많이 먹는 이유도 아마 식감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빵들을 보면 대다수 딱딱하고 겉이 바삭한 빵들입니다. 팬케이크조차도 노릇하게 굳히거나 겉을 바삭하게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여러분은 베이컨을 적당히 익힌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바삭하게 구워서 아예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선호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적당히 익힌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00명 중 거의 100명이 예외 없이 이 딱딱한 크리스피 베이컨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한국인 친구에게 이 딱딱한 베이컨을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맛없다며 크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베이컨을 무조건 이렇게 딱딱하게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말랑하게 먹으면 맛이 더 풍부하고 짠맛도 더 강하게 느껴지지만 미국 사람들은 말랑한 식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뭔가 씹히는 치위, 식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보다는 겉이 딱딱한 빵을 먹고 바삭한 시리얼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리얼이 우유에 젖어 흐물흐물해지는 것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시리얼이 무조건 바삭할 때 빨리 다 먹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는 흐물흐물해진 시리얼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미국과 한국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리나가 김치볶음밥을 소개했을 때 바로 이 밥이라는 요소가 문화적 장벽을 깨뜨린 것입니다. 원래 밥이라고 하면 말랑말랑하고 쫀득해서 미국인들 중 밥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김치볶음밥은 밥이 은근히 씹히는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이 씹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밥을 볶아서 식감이 살아나니 김치의 맛이 더욱 깊어지고 엄청나게 맛있어지는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리나가 다시 한번 소개한 이 김치볶음밥은 그 이후로 정말 미친 듯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지금 모든 도시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온통 SNS에 자신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지금 김치가 품절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김치를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김치 만드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까 미국 사람들은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맛과 조화를 더 신경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도 식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한국 사람들은 말랑말랑한 식감 역시 좋아하는 것입니다. 떡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 사람들은 아직 말랑말랑한 식감에 적응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랑말랑한 식감에 적응하게 되면 그 뒤로는 그런 음식들이 모두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찹쌀떡이 워낙 유명해서 사서 먹어봤는데 제가 상상하던 그런 맛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가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는 리나를 찹쌀떡이라고 불렀었는데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찹쌀떡 혹은 모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가서 찹쌀떡을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냉면도 먹고 밥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 이제 말랑말랑한 식감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 식감에 적응하고 난 뒤에 그 똑같은 찹쌀떡을 다시 먹어보니 확실히 맛있더군요. 따라서 이 식감에 대한 인식은 일종의 입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식감의 세계에 입문을 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의 세계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는 확실합니다. 밥의 식감에 익숙해지면
그 뒤로는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한국에 즐비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셰프들은 이미 한국의 음식들이 엄청나게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셰프들은 이미 말랑말랑한 식감뿐만 아니라 모든 식감을 다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이 조금 많이 쪘지만 그렇다고 비만까지는 아니니 괜히 걱정하거나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갈 때 키가 165cm의 몸에 45kg였는데 한국에서 1년 머물고 나서 살이 54kg이 되었습니다. 무려 9kg이 찐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여성들에게 몸매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한국 여행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미국 음식도 살이 엄청 찌는 음식들인데 여성들은 오히려 그런 음식들에 조금 질려 있습니다. 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햄버거나 빵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 우리 미국 사람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김밥 천국이 데이트할 때 데려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를 맥도날드에 데려가면 그것은 헤어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런 미국 여성들이 한국에 가면 뭐라고 하죠? 입이 터진다고요. 식욕이 폭발해서 자꾸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으니까 살이 쪄서 아예 한국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뭔가 딱딱하고 씹히는 식감을 좋아하는데 리나가 김치볶음밥을 선보이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게다가 아까 언급했던 청양고추. 리나가 어떤 고추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알고 보니 흔한 고추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와, 뭔가 한국의 전설의 지역에서만 나오는 전설의 칠리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황금 칠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처음 들어보는 고추 이름인데다가 리나가 한국말로 굉장히 적당히 발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양고추를 찾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책까지 많이 흉내냈습니다. 리나는 여기서 소주와 맥주도 소개했습니다. 소주는 이미 미국에서 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랑 맥주를 섞어 마시는 소맥을 소개한 것은 좀 신기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한국에 가면 정말 흔한 소맥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영상에서 리나가 소맥을 섞을 때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이 모습이 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팍 치는데 거품이 막 올라오면서 소주랑 맥주가 섞이는 장면. 이것에 남자들이 거의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간 후 뉴욕에 있는 거의 모든 주점에서 소주가 품절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과장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이 방송 이후 거의 모든 수출에서 소주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졌고 소주와 맥주 둘 다 섞어서 마시는 사람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SNS에서도 소맥 만드는 법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공유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명해지는 것이 약간 불편하고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서 좋아하는 게 살짝 거슬리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 소맥을 말아 마시는 것을 정말 많이 했고 김치볶음밥도 한국에서는 딱히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자주 먹는 주식과도 같은 것인데 뉴욕 사람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특별한 음식으로 알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귀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일까요? 아무튼 리나의 아파트 노래 하나로 한국에 정말 많은 문화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파트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으신데 굳이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관련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모두가 아파트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쇼핑몰에 가면 정말 단 하나의 과장도 없이 3분에 한 번씩 누군가가 아파트, 아파트 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충분할까요? 혹시 레이디 가가를 아십니까? 브루노 마스가 얼마 전에 레이디 가가 노래에 피처링을 했는데 그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되게 감미롭고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한국 가수로는 아이유급의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최고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레이디 가가가 브루노 마스랑 콜라보 잠깐만요. 레이디 가가? 이거 웃긴 이름이네요.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랑 가가 3개. 그거 생각나네요. 부산 사투리 가가가가가가. 이거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 엄청난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했던 곡을 이제 리나가 넘어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리나 아파트의 성공이 브루노 마스 덕분이라고 하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브루노 마스 덕분이라면 리나와 브루노의 아파트가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의 노래를 이기지는 못했겠죠. 리나와 레이디 가가 둘 다 똑같이 브루노 마스를 활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레이디 가가보다 리나의 곡에 더 열광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리나의 노래를 더 좋게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가 협업했던 노래도 정말 좋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리나의 아파트와는 다른 느낌으로 훌륭합니다. 다만 노래가 좀 무거워서 계속 듣기에는 지루할 수 있고 계속 반복해서 듣기에는 역시 아파트가 최고입니다. 중독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 아파트 하는 소리 있죠. 아파트, 아파트.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재미있습니다. 아파트라는 뜻을 알고 말해도 진짜 재미있는 소리예요. 솔직히 한국어로는 아파트먼트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이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식 발음 줄임말일까요? 이것을 영어로 쓰면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아파트, 멘트. 이래서 영어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국이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굳이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제 친구들이 이것을 좀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하지 못해서 약간 민망했습니다. 저도 그래도 한국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까지 운영하는 한국 팬인데 저걸 대답을 못하다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보통 베이비 샤크 같은 노래를 많이 듣거든요. 집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이것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리나의 아파트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아이패드를 들고 리나의 아파트를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는 다른 미국 노래들처럼 욕설도 없고 매우 건전하고 그냥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요즘 미국에서는 이렇게 건전한 노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진짜 재미있고 흥겹습니다. 그래서 미국 아기들이 이 조회수를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그 노래를 듣는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아기도 듣고 나도 듣는 건데요. 아마 이 아파트는 지금 어린 세대들, 즉 학교에 다니거나 미취학 아동들의 추억의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한국 문화를 많이 배우고 자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그때 한국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겠네요. 지금 미국의 아이들은 케이팝에 빠진 엄마들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고 아파트들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한국의 위상은 이번 사건 이후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돈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 트레이더 조스에서 냉동 김밥 대란이 일어난 것도 그렇고 김이 완전히 다 팔려서 한국의 김값이 올라간 김을 저도 미국에서 함께 미친 듯이 샀던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리나는 노래 아파트와 함께 한국적인 술 문화인 소맥을 넣었다는 이유로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보다 훨씬 성공했습니다. 사실 리나가 엄청 인기 많은 가수인 것은 맞지만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 블랙핑크에서는 리사나 제니, 지수가 더 많은 팬들을 보유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나가 진짜 솔직하고 친근한 한국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은 여기서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국이랑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돈이 되네. 이제 그냥 모든 것을 한국이랑 같이 해버릴까? 뭐만 해도 한국을 넣고 한국과 관련된 것을 전부 만들어버릴까? 이제부터 한국 음식만 팔아버릴까? 이런 식으로 한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분명 매우 좋은 소식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를 한국이 마치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강렬한 힘이라고 했거든요. 전쟁이나 무력보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문화, 즉 컬처라고 보았습니다. 그 문화의 힘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곧 12월에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는데 지금 미국 전체가 싹 다 한국에 미쳐 있는 이런 상황에 오징어 게임 2까지 나오면 이거 미국인이 이제 다 한국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네요. 혹시 무서운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미국인들도 전부 한국으로 가서 행패 부리고 그런 것은 아닌지. 물론 미국 사람들 다들 착하지만 좀 막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을 털어가지 마이키 베베요, 우리 미국인들.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한류 열풍과 문화적 분석에 대해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K-푸드나 K-컬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